네, 민주당이 국회 밖을 나가서 이제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 어제 모습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했습니다. 전쟁에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네, 민주당이 이게 장외 투쟁에 나선 거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 이후에 6년 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전직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고 당시에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뭐 사실 장외로 나올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된 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교체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적으로 기대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실망으로 돌아간 것 같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임에도 여당과 또 나름대로 협치를 해보려고 노력도 했고 대통령실에는 계속해서 만나자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식사 정치를 하고 계시지만 한 번도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밥을 먹었다 이런 얘기는 들려오지 않거든요. 네.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좀 의문스러운 것이고, 국회 내에서 집권 여당에 대하는 어떤 거대 제1야당으로서의 임무도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말에 국민들께 직접 말씀을 전하자라는 의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장외투쟁이다 뭐 이런 얘기들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들 중에 많은 얘기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민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민생이 파탄이 났고 정말 살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난방비도 폭탄이고 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민생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야당과 어떤 협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규탄에서 나아가서 과연 이 정부가 민생에 잡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국력을 가지고 야당 당대표를 잡기 위한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으로까지 같이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어제 이 대표가 민생 얘기를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민주당은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입니다. 지금 2월 임시국회까지 열리는 상황에서 이 국회 안에서 이 민생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집권 여당에 대해서 우리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협치를 해줄 부분들을 해주고 민생에 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 난방비가 폭탄 나온 거에 대해서 에너지 고물가 그 지원금을 해보자라고 촉구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는 아무런 지금 응답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으로서는 나름대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제시하고 촉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에도 요구하고 이런 정책 해보자라는 요구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도 사실 야당의 요구들이나 야당의 촉구들에 대해서는 거의 귀를 닫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회 내에서 협치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직접 호소를 해서 여론을 끌어오자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장외 집회 관련 자세한 그런 설명을 좀 들었는데 어제 좀 더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가운데 90여 명이 어제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에게 힘을 실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손만 잡고 고난의 길도 영광의 길도 이재명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검찰의 수사를 저는 조작 수사라고 단정합니다. 네, 이제 민생을 화두로 내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목소리가 많네요. 뭐 제가 보기에 그 참석자가요 얼마나 독려를 하고 또 이렇게 그 공천을 무기로 압박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여 명이면 안 놓은 분들, 저는 이분들한테 주목해야 된다. 이분들에게 이재명 체제로는 힘들다. 더 이상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가 이래서 저는 안 놓은 게 아닌가. 이렇다면 이게 과연 국회에서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체포동의안도 만약에 90여 표밖에 안 놓으면 그럼 이게 가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안 놓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주장 중에
정치 보복 계속 운운하는데 이 대장동은 이미 대선 때 그 경쟁 캠프 있잖아요. 이낙연 캠프든 그쪽에서 제보 받았다고 그 기자가 인터뷰한 것도 있습니다. 이미 과거 정권에서 다 여기 수사가 됐던 걸 지금 여기 정권 친정권 검사들이 뭉갠 거 아닙니까? 이게 새롭게 되고 있는 거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새로 혐의가 추가돼서 고소하거나 처벌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보복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검사 독재 운운하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이게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성태 전부 이게 판사가 법원에서 구속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 체제에서 영장이 발부되는데 검사는 청구 권한밖에 없는데 무슨 이게 독재를 합니까?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뭐 민생 파탄 운운하는데 그러면 여기 장애 집회하면 민생이 좋아집니까? 민생이 그렇게 걱정되면 난방비에게 왜 강행 단독 날치기 처리 못합니까? 옛날에 본인들 유리한 게 법은 단독 날치기 처리도 많이 했잖아요. 진짜 이게 난방비 걱정되면 그런 날치기는 국민이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국회 안에서 169석을 가지고 못하고 장애 노석에 투쟁만 하면 길이 막혀가게 시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거지. 이게 무슨 민생이 좋아집니까?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날 장외 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많았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원욱, 김영배 의원 등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일부 참여는 했지만 역풍을 우려한 불참도 눈에 띄었습니다. 집회에선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 역풍을 걱정해서 이 집회에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인사들을 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네, 사실 소장님, 민주당 안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표는 단일 대우가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69명이 만약에 다 나왔다면 저 당이 공산당이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덜 나오면은 또 이게 분열이고 다 나오면 또 뭐 한 목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통제되는 그런 당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텐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장외 집회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 여당이 지금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성이 없어요. 예컨대 지금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지 지금 발생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어제가 100일이었어요. 오늘이 100일인가요? 예. 지금 책임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책임지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닌가요?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민생, 가스비, 뭐 전기비, 택시비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의 30%씩. 이게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 부분 갖고서도 여야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많은 수사들을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성남FC 뭐 예컨대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게 지난달 11일입니다. 아직 기소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지금 또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대장동 것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지금 김성태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제 가가지고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뭐 대북 송금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가 끝인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서는 너무 지나치게 야당 대표를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야당 집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답답함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저런 야당 집회는 무조건 안 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과거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거의 그냥 국회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장외 집회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민생의 세계로 돌아가자는 것이 지금 어제 집회의 어떤 메시지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방탄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 뭐 민생을 짚밟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찬조연설한 당 지도부 인사들 항상 이재명을 보호해야 되고 고난도 이재명과 함께 가자 늘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민생 얘기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 지금 대장동이나 성남FC나 아니면 쌍방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다라면 어제와 같은 장외 집회 열었겠습니까?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장외 집회 아니었나요? 민주당과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동조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 어제 장외 집회 아니었나요? 국민들께서는 그런 점을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민생을 보살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정책 활동을 왜 열심히 하지 않는가? 왜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길거리로 나갔는가? 그 길거리에 과연 국민의 민생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것을 국민들은 지금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그동안 지금 민주당에서 분열은 없다 이 부분을 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도 만약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올라갈 경우에 당내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도 전달을 했다고 해요. 실제 당내 분위기 요즘 좀 바뀌었습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이 감지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제 발언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그게 그 결과를 우려한다라기보다는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으로서는 이제 국민적인 여론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홍근 원내대표 입에서 뭐 결과는 걱정하지 않는다, 뭐 당연히 부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상 이게 무기명 투표라고 하는데 당론이 정해져서 다 부결시키도록 뭐 다 같이 지침을 내리는 게 아니냐라는 또 걱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각자 의원들의 모두 판단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로 만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결과도 예측할 수 없고 자유롭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거로 보이고 사실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계속 다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우려들이 있다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계파와 상관없이 어떤 얘기든지 간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와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된 것만큼은 정말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지만 이재명 대표와 좀 반하는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좀 이야기들이 교환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건강하게 이 당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2월이라는 시점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성남FC 의혹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단일 대우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자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지자들이 비이재명계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으신 의원님들께는 사과 말씀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김관옥 소장님, 예. 이 문자가 단순한 그런 사과의 문자는 아닐 거고 어떤 결속을 위한 문자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가장 필요한 건 결속이에요. 즉 외부적인 어떤 공격, 외부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내부까지 갈등이 빚어지면 사실 그걸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자를 여기서 안 나왔다, 뭐 누구에게 비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 폭탄을 돌리게 되면 사실상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우호적인 어떤 행태라든가 언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통제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내부의 어떤 균열,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어떤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장외 집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만약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만약에 169명 중에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장외 집회에 참석을 했더라면 어떠한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민주당을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어제 장외 집회에 참석한 90여 명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 투표를 하는 날 90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70명은 만약에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115명의 국회의원이 전체 다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표결에 참석한다. 그러면 과반 이상의 출석이고 과반 이상의 찬성이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물론 뭐 민주당이 표단속을 더 세게 하겠지만 어제 장외 집회만큼의 국회의원만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한다라면 이재명 대표가
부결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더 많은 의원들을 자신을 지켰는데 함께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읍소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외 집회에 나온 의원의 숫자를 갖고서 이제 뭐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달 전인가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결과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반대표가. 이거는 당대표가 사실상 체포동의안의 어떤 상황이 오는 상황 속에서 자당의 어떤 이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한다? 그건 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다음 주 주말이면 이 대표가 두 번째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첫 조사 때는 이 대표가 다시 응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입장을 바꾼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뭐 저는 근데 이거 체포영장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보이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 검사 독재가 아니고 피의자 독재입니다. 피의자 독재. 아니 어느 게 피의자가 본인이 편한 시간에 주말에 내 마음대로 출석 여부를 결정합니까? 이거는 아주 저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저도 변호사 몇십 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피의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 그렇게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토요일 한 번 더 조사하면 바로 이제 구속영장은 청구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화천 대유 자회사 중에 천화동 1호에 428억 있죠. 이게 네. 당군 이래 최대 단일 사건으로서는 최대 금액이에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뇌물이 2천 몇백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32개 기업이 한 거죠. 하나의 기업 단일 사건에서 428억 뇌물은 당군 이래 최대 뇌물 사건이다. 네. 그다음에 쌍방울 850만 불, 이것도 제3자 뇌물 아닙니까? 이것도 엄청난 거죠. 저는 이걸 검찰이 영장을 청구 안 하면 앞으로 뇌물 사건 아무것도 청구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최대 당군일의 최대 사건을 청구 안 하면 뇌물로 이게 청구할 일은 전혀 없는 거죠. 법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뭐 검찰이 토요일 날 수사하고 네. 바로 이제 영장 청구 이런 순서로 갈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쌍방울 의혹 관련 의혹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하나의 수사 예상되는 그런 앞으로 받게 되는 수사의 예상선상에 올라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최근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관련 영상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방북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경기도가 당시에 북한에 초청장까지 보냈다는데 전혀 관련 사실 모르셨습니까? 이게 국회 기자들도 이 쌍방울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장윤주 변호사께 질문드리면 쌍방울이 이제 경기도를 위해서 북한 측에 대신 돈을 보냈다고 하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제3자 뇌물죄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발견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 가지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일단 검찰에서 특정은 아직 안 한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드는데요. 일단 제3자 뇌물죄라고 하면 성남FC 건에서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제3자에게 뇌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해서 그럼 북한에다가 제3자의 북한에 돈을 주었다. 이제 이게 제3자의 뇌물죄의 구조가 될 텐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3자 뇌물죄는 다른 뇌물죄와는 달리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네. 성남FC의 경우에는 많은 기관들이나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민억 청탁이 있었다는 거고 그 청탁에 대한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주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둘 사이에 대가성은 전혀 없었고 성남FC에 들어온 후원금은 광고 계약에 의한 광고비였을 뿐이다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그 대북 송금 경우에도 제3자 뇌물죄가 되려고 한다면 결국 김성태 전 회장과 경기도 또는 이재명 대표 측과의 어떤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할 텐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관련해서 언론 보도상 뭐 그 쌍방울이 경기도의 그 배달 사업 어플을 사업을 뭐 하려고 했었다는지, 뭐 태양광 산업을 하려고 했던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대가성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입장에서 뭐 뇌물죄라든지 제3자 뇌물죄를 논하기에는 아주 매우 이른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부정한 청탁을요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봅니다. 쌍방울과 이재명 측은 이게 추악한 뒷거래를 한 거죠. 뭐냐면 이게 그 이재명 측은요 일단 이제 그 단독으로 북한에 방문하면 정치적 이득도 상당히 그 얻을 수 있는 본인의 공약이나 이런 이제 정치적 이득 이것도 충분히 저는 대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쌍방울 측은 북한의 그 사업도 할 수 있고, 원래 그 민간 기업이 단독 못 해요. 주로 이제 경기도나 또 이렇게 정권을 끼고 하거든요. 나중에 대통령이 이재명 되면 1억 달러 독점권도 한다. 이런 게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쌍방울의 그 북한 사업, 또 이게 나노스의 주가 조작, 북한 사업하면 이게 주가가 오르잖아요. 이런 이게 그 쌍방울도 이득을 얻고,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최문순 강원도에서는 이게 북한에 방문도 갔는데 본인은 못 갔잖아요. 근데 북한에 방문하게 되면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요. 근데 방문하는데 북한이 돈 안 주면 못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300만 불도 대납했잖아요. 이런 게 모든 정황을 보면 저는 충분히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네, 300만 달러 대납 의혹 등 이런 상황들은 사실 수사가 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저희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좀 더 자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장외투쟁 상황 살펴봤습니다.